이를 위한 준비 여당도 지금 속속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여당은요, 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출 준비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당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언제 할 수 있을까? 7월 중으로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고. 지금 당원 비율이 100%인 전당대회 룰이다 보니까 5대5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랑 맞물려서 대권 주자가 한 그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규정도 좀 동시에 다 논의가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서두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제한 규정까지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대 룰, 전대 시기 두 가지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차기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26.8%는요.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고요. 26%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이 넘는 61.5%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룰, 이 개정 여부가 일단 정해져야 당권 주자들이 언제 내가 나갈지 말지를 유불리를 따져서 빨리 결정을 할 텐데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 시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할 거냐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출할 거냐. 지금까지는 당원 100%입니다. 만약 당원 100%면 저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해볼 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당원 50%, 일반 국민 50%라면 일반 국민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대 시기 그리고 그 당대표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빨리 결정이 돼야 이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어떤 결심이 좀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심도 결심이지만 일단 당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제일 견제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특히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한 전 위원장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당대표였던 분들 대권 1등 많이 했었는데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한동훈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은 출마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지금 계속 연일 견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네. 왜냐하면 정치 초보잖아요. 아니, 도서관 가서 SF 소설 좀 본다고 해서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사실 본인의 앞으로 정치 인생이 오히려 더 험난해질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지금 뭐 국민 여론과 당심을 섞는 거, 어느 비율로 섞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일성으로 가느냐, 저는 네.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문제인 점이 뭐냐면 1등이든 2등이든 이 후보들이, 당대표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비윤 아니면 반윤의 성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관계로 가져갈지, 여기에다가 지금 야당의 어떤 공세가 세지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표도 지금 막아낼 수 있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지금 추경호 원내 지도부가 네. 이 구성원들을 막 설득을 하지만 이것도 반복이 되면 피로도가 쌓여서 이제 포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레임덕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믿을 만한 거는 이제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건데, 네. 당 지도부와 이렇게 각이 서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결론은 전대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보다 저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느냐 단일성으로 가느냐가 저는 국민의힘의 앞으로 향방을 좀 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과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좀
다르게 가는 현상 잠시 후에 저희가 요거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요.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드려야 되고요. 네. 또 그런 걸 뒷받침하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발목 잡고 총질하고 하는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께서 네. 당시 선거에 고생한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를 네. 초청을 하신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거절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예. 다른 일정으로 좀 조율해가지고 초청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면은 네. 이후에 이런 갈등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은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 이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당정 분리 현상,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일단 변화의 모멘텀을 못 만든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이를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바꿀 만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총선 참패 직후에 정말 국정 운영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꾼다든지 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으로 검토되었던 뭐 특별 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뭐 설치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어야만 제가 봤을 때 그 반등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었는데 네. 총선 참패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입장도 그대로고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여당 지지층 심지어는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이미 꽝이 나온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긁어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호기심도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보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전당대회도 다가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일말의 희망을 버리시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건 거죠. 일단 오늘 가장 뜨거운 주제는 잠시 후에 2시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최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이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또한 여당도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열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바꾸느냐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